박지우는 거대한 유리 빌딩의 최상층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서울의 빌딩 숲이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해질녘의 붉은 노을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젊은 거물, 투자의 귀재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28살의 나이에 그는 이미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들도 이루기 힘든 성공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 대신 차가운 무표정함이 감돌았다. 그의 삶은 오직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를 향해 질주해왔고 그 과정에서 그는 모든 감정적인 짐들을 덜어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의 짐은 오래전에 내던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의 책상 위에는 빛 바랜 가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어린 시절의 지훈, 그리고 따뜻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 박상현과 어머니의 모습. 하지만 지훈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응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그의 기억 속에 아버지는 늘 위대한 이상이라는 허황된 꿈을 좇아 가족을 등한시하고 결국 비극을 초래한 무책임한 존재였다. 그 기억은 모호했지만 그 무게는 지훈의 삶을 지배했다.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사장님, 한성일보 김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상현 씨에 대한 기사가 오늘 오전에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훈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박상현? 그 이름은 그에게 있어 쓰디 쓴 약과도 같았다. 그는 냉담하게 말했다. 쓸데없는 기사는 상관없다고 했을 텐데 그게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박상현 씨가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현재 서울외곽의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계시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실판 성자로 불리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는 난처함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전 재산 기부 막노동,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의 이해 범주를 벗어나는 사람이었다. 10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모든 것을 잃은 후 아버지는 홀연히 사라졌다. 그리고 몇 년 후 재벌가의 양아들로 입양되어 성공을 향해 달려온 지훈의 귀에 들려온 아버지의 소식은 늘 이런 식이었다. 사회활동, 기부, 그리고 현실판 성자라는 비아냥 섞인 칭찬들. 지훈에게는 그 모든 것이 자신과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의 위선적인 자기만족으로만 보였다. 당장 그 기사를 막아 어떻게든 내 이름이 그 사람과 엮이는 건 원치 않아. 지훈은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기사가 많이 퍼졌습니다. 사장님과의 관계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젊은 성공 CEO와 그의 기부왕 아버지라는 식으로요. 비서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우는 의자채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정말 그 지경인가?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것을 굳이 끄집어내야만 하나?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고 낡은 재킷을 걸쳤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직접 아버지를 찾아가 이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의 차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공사장으로 향했다. 빌딩 숲을 벗어나자 곧 회색빛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공사장은 뿌연 흙먼지와 시끄러운 기계음으로 가득했다. 거친 인부들이 안전모를 쓰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고급 세단에서 내려 낯선 풍경을 마주했다. 그의 세련된 정장과 차가운 표정은 이곳의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이방인 같았다.
멀리서 허리가 굽은 한 남자가 무거운 철근을 옮기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옷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낡은 안전모 아래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삐져나와 있었다. 그 남자의 뒷모습은 지훈의 기억 속 아버지와는 너무나도 달랐지만 묘하게도 익숙한 쓸쓸함이 느껴졌다. 지훈은 그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수록 그의 심장은 차갑게 수축하는 듯 했다. 그 남자가 고개를 들어 지훈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그리고 깊은 눈동자, 박상현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얼굴이었다. 아버지, 지훈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 그 안에는 분노와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상현은 지훈을 한동안 말없이 응시했다. 그의 입계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 미소는 슬픔으로 물들어 있었다. 지훈아, 네가 여긴 어쩐 일로?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향한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전 재산 기부하고 이런 곳에서 막노동이나 하면서 뭘 얻으려는 겁니까? 현실판 성자 언론에 이름이나 팔면서 남들에게 과시하려는 겁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의 말에는 비난과 조롱이 가득했다. 이게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위대한 이상의 결과입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어머니는 당신 때문에. 상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는 고개를 숙였다. 지훈아, 그게 아니야. 아버지는 너를 그만하십시오. 지훈은 상현의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었다. 난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당신 같은 아버지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내 이름과 엮이는 것도 치욕스러워요. 이제 그만 내 인생에서 사라져 주십시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당신 같은 아버지와는 의절합니다. 지훈은 상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지난 세월 동안 쌓아왔던 모든 원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상현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아들의 날 선말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아들의 비난을 받아들일 뿐이었다. 지훈은 상현의 그런 모습이 더욱 싫었다. 그는 미련 없이 돌아서서 자신의 차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단호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그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본 상현의 모습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그의 등은 더욱 굽어 보였고 그의 모습은 쓸쓸한 황혼의 그림자 속에 잠겨 있었다. 지훈은 공사장을 벗어나 다시 도시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련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씁쓸함이 교차했다. 그는 마침내 아버지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뇌리 속에는 자꾸만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따뜻하게 웃던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늘 우리 지훈이 아버지는 너를 가장 사랑한단다 라고 말하던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그 모든 따뜻함 뒤에 숨겨진 지훈이 애써 외면했던 비극적인 사건의 잔상. 그것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봉인된 상자 같았다.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상현의 모습을 떠올렸다. 늙고 지친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눈빛. 정말 그가 그토록 비난했던 위선자일까? 아니면 그는 결국 잠에서 깨어나 침대에서 일어났다. 창밖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가 외면했던 과거의 그림자가 조금씩 그의 삶을 침범해 들어오는 듯 했다. 그 그림자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봉인된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같았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문이 열리는 순간 그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뀔 것이라는 것을, 그의 아버지와 관련된 진실이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비극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그의 심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은 아직 미궁 속에 있었다. 박지우는 아버지와의 의절을 선언한 후 한동안 알 수 없는 공허함에 시달렸다. 그는 그 공허함을 성공에 대한 갈망으로 채우려 했지만 그럴수록 마음 한구석의 빈자리는 더욱 커져만 갔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아버지의 비현실적인 이상주의는 결국 파멸을 가져올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의 뇌리 속에는 늘 공사장의 흙먼지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이 아른거렸다. 몇 달 후, 지우는 자신의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애워쌌고 찬사가 쏟아졌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쌓아올린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하며 뿌듯함에 취했다. 그의 아내 서연은 그의 곁에서 늘 한결같은 미소로 그를 지지해 주었다. 서연은 유명 건축가의 딸로, 지훈과는 상반된 따뜻하고 섬세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지만 때로는 지훈의 차가운 내면에 숨겨진 외로움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지훈은 갑자기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쓰러졌다. 그의 시야는 흐려지고 세상은 암흑으로 변했다. 그의 귀에는 사람들의 비명과 서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며칠 후 지훈은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다. 그의 몸은 온통 낯선 기계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희미한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서연이 그의 침대 옆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그의 눈을 확인하자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지훈 씨, 다행이다. 깨어나줘서 정말 다행이야. 지훈은 겨우 입을 열었다. 내가? 왜 여기에? 삽?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그의 병명을 설명했다. 확장성 심근병증,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기능이 저하되는 희귀심장병입니다. 현재로서는 약물 치료로도 호전되기 어렵고 심장 이식 수술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심장 이식 수술이라니. 그는 젊고 건강하다고 자부해 왔는데 갑자기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다니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성공은 한순간에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었다. 그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게 된 것이다. 서연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침착하게 말했다. 지훈 씨, 제가 알아봤어요. 심장 이식 수술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고 기증자를 찾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게다가 지훈 씨의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이 희귀해서 더 힘들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한 의지로 빛났다. 지우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왔는데 이제는 자신의 생명조차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다. 그의 성공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는 그저 병상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다. 수개월이 흘렀다. 지훈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그의 몸은 나날이 쇠약해져 갔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눈빛은 희망을 잃어갔다. 서연은 밤낮으로 그를 간호하며 병원과 집으로 갔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믿기지 않는 소식을 전했다. 지훈 씨,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성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희망의 심장, 재단? 이라는 곳에서 지훈 씨의 수술비를 전액 지원해 주겠다고 했대요. 게다가 지훈 씨에게 딱 맞는 기증자도 나타났다고. 네. 지훈은 서연의 말에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희망의 심장 재단, 그런 곳이 있어. 그리고 나에게 딱 맞는 기증자라니. 이게 정말 꿈이 아니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혀었다. 네, 꿈이 아니에요. 하지만 재단 측에서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수술비 전액 지원과 기증자 매칭을 해주지만 그들의 요구는 딱 하나예요. 수혜자는 살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와 선량한 영혼을 지니고 있어야 한대요. 그리고 익명의 후원자가 지훈 씨를 추천했다고 해요. 그분이 지훈 씨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대요. 마치 지훈 씨가 이 병에 걸릴 줄 알았다는 듯이 지훈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익명의 후원자 선량한 영혼, 그는 자신이 과연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인가 하다는 의문이 들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고 아버지마저 내쳤던 차갑고 이기적인 자신, 과연 그에게 선량한 영혼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을 추천했다는 익명의 후원자는 대체 누구일까? 서연은 지훈의 손을 잡았다. 지훈 씨,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선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지훈 씨를 지켜줄 거예요. 우리는 이 기회를 잡아야 해요. 지훈은 서연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그의 차가운 심장을 조금이나마 녹이는 듯했다. 그는 살고 싶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싶었다. 그는 간절히 살고자 하는 의지를 다잡았다. 익명의 후원자와 재단의 조건에 대한 의무는 잠시 접어두기로 했다. 지금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었다. 수술 날짜가 정해졌다. 지우는 불안감과 동시에 희망을 품었다. 그는 이식될 심장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익명의 후원자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듯했다. 수술 전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 그리고 자신이 내뱉었던 잔인한 말들. 그는 자신이 너무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성공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생명 앞에서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했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어쩌면 그는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다시금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따뜻하게 웃던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자신을 품에 안고 우리 지훈이, 아버지는 너를 가장 사랑한단다 라고 말하던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그 모든 따뜻함 뒤에 숨겨진 지훈이 애써 외면했던 비극적인 사건의 잔상, 그것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봉인된 상자 같았다. 봉인된 상자는 이제 그의 심장과 함께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식될 심장이 단순한 장기가 아니라 그에게 봉인된 과거의 문을 열어줄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열쇠가 결국 그의 아버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은 아직 미궁 속에 있었다. 심장 이식 수술을 앞둔 지우는 불안감과 희망, 그리고 알 수 없는 의문 속에서 나날을 보냈다. 그는 수술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익명의 후원자와 희망의 심장재단의 정체, 그리고 자신이 과연 그들이 요구하는 선량한 영혼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자괴감에 시달렸다. 병실의 창밖으로 보이는 흐린 서울의 하늘은 그의 마음처럼 답답하기만 했다. 몸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고 고통은 지훈의 정신마저 잠식하려 들었다. 열에 시달리던 밤, 그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과거의 파편들을 만났다. 유년 시절의 단편적인 기억들이 마치 빛바랜 필름처럼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따뜻했던 아버지의 손, 함께 거닐던 동네 뒷산, 그리고 아버지가 늘 들려주던 엉뚱하지만 전기 넘치던 이야기들. 지훈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이야. 돈이나 명예가 아니란다. 진심으로 사람을 위하는 마음, 그리고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용기란다. 어린 지훈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따뜻한 목소리는 그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따뜻한 기억들은 이내 비극적인 장면으로 이어졌다. 번쩍이는 섬광, 귓가를 찢는 괭금, 그리고 피비린내. 지우는 그 모든 것을 애써 외면했지만 선명하지 않은 그날의 잔상은 늘 그의 가슴 속에 날카로운 파편처럼 박혀 있었다. 어머니의 흐느낌, 그리고 아버지가 무언가에 절규하던 모습. 그 후 아버지는 변했고 지우는 아버지의 위대한 이상이 가족을 파괴했다고 믿게 되었다. 서연은 그런 지훈을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훈의 힘든 시간을 함께하며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남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싶었지만 지훈은 늘 그 상처를 감추려 들었다. 그녀는 지훈의 아버지가 희망의 심장재단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에 지훈 몰래 재단에 대한 정보를 수소문했다. 하지만 재단은 철저하게 익명성을 지키고 있었고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병실에 한 남자가 찾아왔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편안한 차림의 그는 지훈에게 익숙한 얼굴이었다. 그는 지훈의 아버지가 과거 함께 자원봉사를 하던 모임에서 만났던 김민준이라는 남자였다. 민준은 지훈이 처음 아버지와 의절했을 때 언론에 기사화되자 지훈을 찾아와 쓴소리를 했던 인물이었다. 오랜만입니다. 박 사장님, 김민준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지훈의 심장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지훈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여긴 어쩐 일로? 그냥 들렀습니다. 박상현 선생님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님 소식도 들었습니다. 민주는 지훈의 병세를 알고 있다는 듯 안쓰러운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박상현 선생님은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훈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당신은 그 사람이 전 재산을 기부하고 공사장에서 막노동하는 걸 보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머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지훈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분노가 섞였다. 민주는 지훈의 말을 끊지 않고 잠자코 들었다. 그리고 지훈의 분노가 가라앉자 조용히 말했다. 박상현 선생님이 왜 그렇게 사시는지, 왜 전 재산을 기부하셨는지, 당신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어갔다. 박상현 선생님은 10년 전 그 사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죽음이 박 사장님도 큰 충격이었겠지만 그분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었을 겁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 당신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어머니의 뜻, 그는 어머니의 죽음이 아버지의 무책임함 때문이라고만 생각해 왔는데 민준의 말은 그가 알지 못하는 진실이 있음을 암시했다. 그날 사고는 교통사고였습니다. 박상현 선생님이 운전하던 차가 아니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직접 운전하고 계셨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당신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박상현 선생님을 지키셨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살아생전 늘 강조하던 것이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상현 선생님은 당신 어머니의 그 뜻을 이어받은 겁니다. 전 재산을 기부하고 자신은 가장 낮은 곳에서 살면서 당신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고 있는 겁니다. 민준의 말에 지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어머니가 운전하던 차에서 사고가 났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를 지켰다고,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사실이 뒤바뀌는 듯한 혼란을 느꼈다. 그의 기억 속 비극적인 사고는 늘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리고 그 사고가 아버지의 무책임함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했다.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분명.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고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민주는 지훈의 그런 반응을 예상한 듯 침착하게 말했다. 당신은 어렸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당신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그날의 기억을 대부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당신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입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미워하게 만들고 당신의 기억을 조작한 것입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당신을 재벌가의 양아들로 만들고 당신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박상현 선생님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 곁을 떠났지만 늘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경악했다. 자신의 기억이 조작되었다고, 아버지의 희생이 누군가에게 이용되었다고,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를 향한 증오심을 품고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의도적인 계략이었다니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누가 그런 짓을 저지른 겁니까?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박상현 선생님은 당신을 사랑하셨고 늘 당신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병 소식을 듣고 가장 마음 아파했던 분이 바로 박상현 선생님입니다. 그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을 겁니다. 민준의 눈빛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때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민준을 보고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지훈의 얼굴에 드리워진 복잡한 감정을 읽어냈다. 민준은 서연에게 가볍게 목례하고 병실을 나섰다. 그의 마지막 말은 지훈의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을 겁니다. 민준이 떠난 후 지훈은 서연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자신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기억들이 사실은 조작된 것이었으며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서연은 지훈의 이야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이내 그의 슬픔과 혼란을 위로했다. 지훈 씨, 괜찮아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아버님은 당신을 사랑하셨고 늘 당신 곁에 계셨을 거예요. 지훈은 눈물을 흘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자책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를 미워하고 그를 외면하며 살아왔는데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었다니 그는 아버지에게 했던 자신의 모든 행동을 후회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수술 날짜는 코앞으로 다가왔고 그의 몸은 더욱 쇠약해져 갔다. 그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의 따뜻한 품에 안길 수 있을까? 그는 알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희미하게나마 희망의 심장재단의 익명 후원자가 아버지와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 직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 같았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수술을 통해 단순히 새로운 심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과거의 진실과 아버지의 사랑을 되찾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지훈은 김민준의 충격적인 폭로 이후 자신의 기억 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알 수 없는 희망이 피어올랐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오해 속에서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끊임없이 과거를 되짚으며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헤매었다. 어느 날 병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었지만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그때 서연이 한 장의 사진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보육원 아이들이 해맑게 뛰놀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나눔의 기쁨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다. 지훈 씨, 이 사진. 어머님 유품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어머님은 생전에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대요. 아버님도 늘 함께 하셨다고 하고요. 서연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지훈은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의 기억 속 아버지와 어머니는 늘 바쁘고 자신에게는 소홀했던 모습이었지만 사진 속 그들의 모습은 한없이 따뜻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삶을 얼마나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며칠 후 지훈은 희망의 심장재단으로부터 최종 통보를 받았다. 그가 수술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기쁨과 안도감에 앞서 지우는 익명의 후원자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졌다. 그는 재단 측에 후원자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재단은 철저하게 익명성을 지키며 거절했다. 다만 그들은 한성병원 사회복지과에 있는 이호진 씨를 통해 후원자의 대리인이 지훈의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지훈은 서연과 함께 이호진 사회복지사를 만나러 갔다. 이호진은 중년의 남자로 차분하고 인자한 인상이었다. 그는 지훈의 사연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박 사장님, 우선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희망의 심장재단은 정말 뜻있는 분들이 모여 만든 곳입니다. 익명의 후원자님께서는 박 사장님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 사장님에게 꼭 필요한 분이라고 강력히 추천하셨습니다. 이호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신뢰가 느껴졌다. 그 익명의 후원자가 대체 누구입니까? 왜 저를 추천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철저히 자신을 숨기려 하시는 겁니까? 지우는 초조하게 물었다. 이호진은 미소를 지었다. 후원자님께서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려 하십니다. 그분은 그저 선행을 베푸는 것에 의미를 두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분께서 늘 특정 강아지 한 마리와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크고 갈색 털을 가진 레브라도 리트리버인데 항상 후원자님 곁을 지키더군요. 그 강아지는 병원 로비에서 박 사장님을 기다리는 서연 씨 옆에 와서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그 강아지는 마치 박 사장님을 알고 있다는 듯 항상 박 사장님 병실이 있는 층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후원자님께서 혹시 박 사장님의 과거와 관련된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레브라도 리트리버 그리고 그 강아지가 자신의 병실층을 올려다 담아봤다고 그의 뇌리 속에는 과거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길을 잃은 강아지 한 마리를 만났다. 그 강아지는 다친 다리를 질질 끌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 강아지를 데려와 정성껏 치료해 주었고 그 강아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마치 가족처럼 지냈다. 그 강아지도 레브라도 리트리버였다. 지우는 그 강아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따뜻한 기억은 그의 가슴 속에 깊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강아지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의 모습과 함께 그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그 강아지의 이름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호진은 고개를 젓더니 말했다. 죄송합니다. 강아지의 이름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아지는 정말 똑똑하고 영리했습니다. 후원자님께서는 그 강아지를 무척 아끼시는 듯 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익명의 후원자가 혹시 아버지일까? 그리고 그 강아지가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강아지일까?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다. 만약 익명의 후원자가 아버지라면, 그리고 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었다면 그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속죄하고 싶었다. 서연은 지훈의 옆에서 그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했지만 동시에 지훈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했다. 지훈 씨,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우리가 함께 아버님을 찾아봐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호진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병실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죄책감, 후회,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망. 그의 아버지, 박상현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었다. 며칠 후, 지우는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로 향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돌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심장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을 것이고 그 삶을 통해 아버지에게 속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수술실 문 안으로 들어섰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지우는 새로운 심장을 얻었고 그의 몸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의식에서 깨어난 후 그의 심장은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듯 힘차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의 심장은 이제 더 이상 병들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듯한 기분이었다. 회복실에서 지우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꿈을 꾸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았다. 따뜻한 햇살 아래 아버지가 자신을 품에 안고 활짝 웃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는 갈색 털을 가진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안겨 있었다. 그 강아지는 지훈의 얼굴을 핥으며 장난스럽게 짖었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지훈아, 아버지는 늘 너를 사랑한단다. 아버지는 늘 너의 곁에 있을 거야. 꿈에서 깨어난 지훈은 눈물을 흘렸다. 그의 꿈은 단순히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봉인된 기억들이 풀려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익명의 후원자는 바로 그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리고 그 레브라도, 이 리트리버는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강아지라는 것을, 그의 심장은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더욱 커져만 갔다. 그는 아버지에게 했던 자신의 모든 잘못을 속죄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 그는 옆에 있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내가 아버지를 찾아야 해. 내가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어. 아버지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데 나는 그를 내쳤어. 나는 그에게 용서를 빌어야 해.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서연은 지훈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었다. 네, 지훈 씨. 우리가 함께 아버님을 찾아요. 아버님은 분명 지훈 씨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지훈은 새로운 심장을 얻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이 더욱 커져만 갔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되살아나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의 위대한 희생을 외면하고 그를 비난하며 살아왔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의 희생이 자신을 살렸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제 그는 진실을 알았고 아버지에게 속죄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새로운 심장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 삶은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그를 사랑하는 삶이 될 터였다. 지우는 새로운 심장으로 눈을 떴지만 그의 마음속은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과 잃어버린 기억에 대한 혼란으로 가득했다. 김민준의 폭로와 이호진 사회복지사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을 찾아왔던 레브라도 리트리버에 대한 희미한 기억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했는지 깨달았다. 새로운 심장이 뛰는 만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은 더욱 커져만 갔다. 회복실에서 겨우 몸을 추스른 지우는 서연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서연아, 제발 아버지를 찾아줘. 내가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어. 내가 그에게 용서를 빌어야 해.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서연은 지훈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훈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알겠어요. 지훈 씨, 제가 아버님을 찾아볼게요. 아버님은 분명 지훈 씨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서연은 김민준에게 연락하여 박상현의 행방을 물었다. 민준은 지훈의 소식을 듣고 안도하며 상현이 마지막으로 일했던 공사장을 알려주었다. 서연은 지훈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리고 공사장으로 향했다. 지훈은 공사장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몇 달 전 자신이 아버지에게 비난을 퍼부었던 바로 그곳이었다. 여전히 흙먼지가 날리고 시끄러운 기계음이 가득한 곳. 지우는 공사장 주변을 아무리 찾아봐도 상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혹시 아버지가 이미 이곳을 떠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그때 저 멀리 낡은 건물 뒤편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커다란 갈색 레브라도 리트리버 한 마리가 건물 모퉁이에 앉아 있었다. 그 강아지는 초라한 행색의 노인 옆에 얌전히 앉아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 강아지를 보자마자 자신의 기억 속 그 강아지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옆에 노인, 박상현이었다. 상현은 이전보다 더욱 쇠약해진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은 야위었고 등은 더욱 굽어 있었다.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땅바닥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삽이 쥐어져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삶의 모든 희망을 놓아버린 듯 처량했다. 보미는 상현의 곁을 지키며 그를 위로하는 듯 상현의 손을 핥았다. 지우는 천천히 상현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의 입술은 바싹 말랐지만 그는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다. 아버지. 지훈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상현은 지훈의 목소리에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아들을 향한 애틋함으로 가득했다. 보미는 지훈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 그의 다리에 얼굴을 비볐다. 보미의 따뜻한 온기가 지훈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지훈아, 네가 여긴 어쩐 일로? 상현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그는 지훈이 자신을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듯 했다. 지훈은 상현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오해하고 아버지를 내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지우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자책이 담겨 있었다. 상현은 지훈의 눈물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는 격렬하게 떨렸다. 그는 힘없이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니야. 지훈아, 네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너를 힘들게 해서 그의 목소리도 흐느낌으로 잠겨 있었다. 지우는 상현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10년간 그를 짓눌렀던 오해와 원망, 그리고 분노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그는 아버지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보미는 그들의 옆에 앉아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평온했다. 울음을 그친 지우는 상현에게 자신의 심장 이식 수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희망의 심장 재단과 익명의 후원자, 그리고 레브라도 리트리버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혹시 그 익명의 후원자가 아버지이셨습니까? 상현은 지훈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멀리 있는 하늘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체념이 서려 있었다. 지훈은 상현의 표정을 보며 모든 것을 직감했다. 익명의 후원자는 바로 그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구했던 것이다. 아버지, 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저를 위해 희생하셨습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상현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지훈아, 아버지는 너를 사랑했단다. 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너무나 힘들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너를 혼자 둘 수 없었다. 아버지는 너에게 새 삶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내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모든 것을 기부하고 너를 도울 방법을 찾았다. 희망의 심장 재단은 아버지가 네 어머니의 이름으로 만든 재단이었다. 아버지는 내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그리고 언젠가 너에게도 도움이 될 날이 올 것이라 믿었다. 지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희망의 심장 재단이 어머니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재단이었다니,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니,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 깨달았다.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자신은 그를 미워하고 그를 외면하며 살아왔다니.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미워하며 살았는데 아버지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제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지훈은 흐느끼며 상현의 손을 잡았다. 상현은 지훈의 손을 꽉 잡았다. 아니야. 지훈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가 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이제라도 네가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다. 아버지는 늘 너를 사랑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억울함과 해방의 눈물이었다. 지우는 상현의 품에 안겨 다시 한번 울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그리고 사랑이 뒤섞였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기억들을 되찾았고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속죄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새로운 심장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 삶은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그를 사랑하는 삶이 될 터였다. 그때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현을 바라보았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세요.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상현은 힘없이 웃었다. 괜찮다. 괜찮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괜찮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갔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보미는 상현의 곁에서 불안한 듯 낑낑거렸다. 그녀는 상현의 다리에 얼굴을 비비며 그를 위로하려 했다. 지우는 상현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어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지우는 다급하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상현은 지훈의 손을 잡고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훈아. 괜찮다. 아버지는 괜찮아. 너만 건강하면 돼. 그의 눈빛은 흐려지고 있었다. 지훈은 상현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버지를 부축하여 서연의 차로 향했다. 보미는 그들의 뒤를 따랐다. 지훈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는 아버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다. 그는 아버지에게 했던 자신의 모든 잘못을 속죄할 기회를 얻었지만 이제 아버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절망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아버지 박상현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 때문에 아버지는 지금 위험에 처해 있었다. 지우는 아버지를 구할 수 있을까 그는 알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지우는 아버지 상현의 쇠약해진 모습에 망견자실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지난 세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묵묵히 흙먼지 속에서 살았던 아버지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훈의 가슴 속에서는 죄책감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북받쳐 올랐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를 잃을 수 없었다. 서연의 차는 상현을 태우고 곧장 한성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지우는 상현의 손을 꽉 잡았다. 상현의 손은 거칠고 메말라 있었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다. 보미는 조용히 뒷좌석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했지만 동시에 희미한 희망을 담고 있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상현은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사는 상현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오랜 기간 영양 부족과 과로로 인해 심장이 극도로 약해졌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연세와 현재 건강 상태로는 수술이 매우 위험합니다. 지우는 절망했다. 자신이 받은 심장 이식 수술이 기적처럼 성공했듯이 아버지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는 의사에게 매달리듯 물었다. 수술 외에는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아버지를 살릴 방법이 있다면 제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아버지를 살리겠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현재로서는 심장 이식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지만 기증자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고 설령 기증자가 나타난다 해도 수술 과정과 회복 과정이 매우 힘드실 겁니다. 지우는 이호진 사회복지사를 찾아갔다. 그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이호진 씨, 아버지를 살려야 합니다. 희망의 심장재단에서 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습니다. 제 전 재산을 기부해서라도 아버지를 살리고 싶습니다. 이호진은 지훈의 간절함에 감동했다. 그는 상현의 병실로 지훈을 데려갔다. 상현은 산소호흡기를 낀 채 힘없이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숨소리는 희미했다. 지훈은 상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데 저는 아버지를 미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제발, 제발 일어나십시오. 제가 당신을 살리겠습니다. 지우는 밤낮으로 상현의 병실을 지켰다. 그는 잠시라도 상현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상현이 눈을 뜨는 순간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그는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다시 안기고 싶었다. 서연도 지훈의 옆에서 그를 지지해 주었다. 그녀는 상현의 병실을 방문하며 그를 간호하고 지훈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다. 보미는 병원 복도에서 상현의 병실 문 앞을 지키며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녀의 충성심은 그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상현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다. 의사는 수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지훈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괴로워했다. 그는 아버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었다. 그때 이호진 사회복지사가 급히 지훈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희망과 함께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박 사장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희망의 심장재단에서 박상현 선생님께 맞는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젊은 남성인데 박상현 선생님과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수술은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정말입니까? 아버지에게 맞는 기증자가 나타났다고요? 이게 정말 기적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호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증자의 가족들이 수술에 대한 부담감과 혹시 모를 합병증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기증자의 가족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박 사장님께서 직접 가서 기증자의 가족들을 설득해 주셔야 합니다. 지우는 지체 없이 기증자의 가족들을 만나러 갔다. 그들은 사고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지우는 그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위로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처한 상황과 자신의 아버지가 과거 희망의 심장재단에 모든 것을 기부하며 다른 생명을 살렸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저는 박상현 씨의 아들 박지훈입니다. 제 아버지는 이 재단의 전 재산을 기부하여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아버지의 희생으로 이식 수술을 받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제 아버지가 위독하십니다. 당신들의 아드님 심장이 저희 아버지에게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당신들의 슬픔을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당신들의 아드님 심장이 저희 아버지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렸고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기증자의 가족들은 지훈의 진심 어린 호소와 상현의 희생적인 삶에 감동했다. 그들은 오랜 망설임 끝에 결국 기증에 동의했다. 그들은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이기를 바랐다. 상현의 수술 날짜가 정해졌다. 지훈은 불안감과 동시에 희망을 품었다. 그는 수술 전날 밤 상현의 병실을 찾아갔다. 상현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지훈은 상현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제가 당신에게 했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발 다시 일어나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받은 사랑을 갚을 수 있도록, 당신의 손자가 될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훈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문 아버지가 깨어나 자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수술은 아슬아슬하게 진행되었다. 상현의 심장은 극도로 약해져 있었고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지만 수술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훈과 서연은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희망이 교차했다. 보미는 지훈의 다리에 기대어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수술실 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몇 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 회복 과정이 중요합니다. 고령이시고 몸이 많이 쇠약해져 계시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지난 세월의 아픔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는 아버지를 살렸다는 사실에 가슴 벅차올랐다. 서연은 지훈을 품에 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보미는 기쁨에 찬 듯 꼬리를 흔들며 지훈의 얼굴을 핥았다. 상현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지훈은 상현의 병실로 달려갔다. 상현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돌았다. 그의 심장은 힘차게 뛰고 있었다. 지훈은 상현의 손을 잡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그리고 사랑이 뒤섞였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기억들을 되찾았고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속죄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새로운 심장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 삶은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그를 사랑하는 삶이 될 터였다. 이 순간 지훈은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의 성공은 더 이상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와의 화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었다. 그의 심장은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듯 힘차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의 심장은 이제 더 이상 병들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며칠 후 박상현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지훈은 상현의 병실을 찾아 그의 손을 잡았다. 상현의 얼굴에는 아직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평온했다. 새로운 심장이 그의 가슴 속에서 힘차게 뛰고 있음을 알리는 듯했다. 아버지, 정말 다행입니다. 깨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그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상현은 지훈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지훈아, 내 덕분이다. 네가 아니었으면 아버지는 아마 이대로 세상을 떠났을 거야. 네가 나를 살렸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상현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지난 세월의 오해와 원망, 그리고 분노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는 아버지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보미는 상현의 병실 침대 아래에 앉아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평온하고 따뜻했다. 상현의 회복은 놀라웠다. 젊은 심장이 그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듯 했다. 그는 지훈과 서연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빠르게 건강을 되찾았다. 지훈은 아버지를 위해 최고급 식단과 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지난 10년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깊이 공감했다. 지훈은 아버지의 희생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물질적인 성공만을 좇지 않았다. 그는 한성그룹의 회장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힘썼다. 그는 희망의 심장재단에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고 직접 재단 운영에 참여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았다. 재단은 지훈의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더 많은 생명들을 구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그는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고 이호진 사회복지사는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상현은 회복 후 지훈과 서연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는 아들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평화로운 노년을 보냈다. 지훈은 퇴근 후 항상 아버지와 보미와 함께 산책을 했다. 보미는 상현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지훈에게는 든든한 가족이자 상현에게는 둘도 없는 벗이었다. 어느 맑은 날 지훈과 상현 그리고 서연은 보미와 함께 망상해변을 다시 찾아갔다. 10년 전 상현이 아들 지훈에게 마지막 진실을 들려주었던 그곳이었다. 푸른 바다와 잔잔한 파도 소리는 그들의 모든 고통을 씻어주는 듯했다. 상현은 지훈의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닐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보미는 해변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했고 그들은 보미의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지훈아, 고맙네. 자네 덕분에 나는 다시 살 수 있었어. 이제는 내 가족들과 함께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아. 상현은 지훈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상현의 어깨를 감쌌다. 아버지, 저희는 이제 가족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미에게도요. 상현은 지훈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빛은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망상해변의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들은 그 아픔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아갔다. 강태호와 강민주는 감옥에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며 살아가야 했다. 그들의 삶은 욕망과 권력에 눈이 멀어 저질렀던 악행의 대가였다.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살아갈 수 없었다. 정의는 결국 승리했고 악은 심판받았다. 지훈은 한성그룹의 회장으로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힘썼다. 그는 희망의 심장재단을 통해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돕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보미는 그의 곁에서 늘 그를 지켜주었고 그들의 삶은 따뜻하고 행복했다. 10년 전의 비극은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는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치유되었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폐지 줍는 노인의 초라한 모습 뒤에 숨겨져 있던 진실은 결국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고
정의를 승리케 한 강력한 힘이 되었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차갑고 외로운 성공만을 좇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아는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의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고, 그 심장은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었다.